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영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말 표현 중에 꽃이샘 또는 꽃이샘 추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대로 따뜻한 봄이 시작되기 전까지 남아있는 추위,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이른 봄에 꽃을 피워내기까지의 꽃이 겪는 몸살이라는 뜻입니다. 참 아름답고 귀여운 우리 말 표현이죠. 이런 꽃시샘 추위가 이번 금요일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기상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동지방에는 꽤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고 서울지방에도 아침 무렵 간간히 눈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이런 환절기에 건강관리 더 잘해야 되겠네요. 뉴스 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110억 원대 뇌물수수,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인 셈입니다. 중앙지법은 이르면 내일 중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미 영장실질 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표명함에 따라서 이 소장 심사만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런 혐의가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 다수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이들이 이미 구속이 돼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귀띔했습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비교해서 질적으로나 또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 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 검찰이 더 쉬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뉴스 찾기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 내보낼 후보가 없다는 그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 전국 17개 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소집하고 이렇게 토론을 한 것이죠. 홍 대표는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그 회의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후보 영입이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왔다는 후문입니다. 한 당직자는 과거 천박 당사 시절에도 겪었지만은 이런 인물날은 처음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정도 빅매치가 예상됐던 서울시장 후보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간 박원순 서울시장과 빅매치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영입 의사를 밝힌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사흘 만에 불출마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앞서서 홍 대표가 영입을 추진했던 홍정욱 전 의원도 올해 초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홍 대표가 이 전 처장과 함께
복수로 영입을 추진해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 또한 불출마 의사를 밝혀서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더욱 사면초가 입장에 빠져드는 그런 형국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남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 영입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동안 영남은 홍 대표가 광역단체장 5곳 석권을 목표로 잡을 정도로 한국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었죠. 하지만 홍 대표가 지난해 말부터 차기 대선 주자급이라며 경남지사 후보로 영입을 추진했던 안태희 전 대법관은 올해 초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에 홍 대표는 경남 행정부지사를 지낸 윤한홍 의원 공천을 검토했지만 본인이 필승 카드를 찾아달라면서 고사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아직 경남지사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인사가 공천에 불복해서 홍 대표를 공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홍 대표의 특보 출신으로 측근으로 꼽혔던 이종혁 전 의원이 서병수 현 부산시장 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기지사 후보를 놓고도 박종희 전 의원이 최근 공개적으로 홍 대표가 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얼굴이기 때문에 유기다라고 말하는 등 반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이 같은 후보 구인난은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최근 고공행진하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뉴스자키쇼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 혁신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 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종합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은 그동안 정부가 독점했던 시설 또 그런 정보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삶의 질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5월 10일부터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 1층에 국민 의견을 듣는 상설 토론장인 광화문 1번가가 들어섭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49일간 운영했던 국민 의견 청취 홈페이지가 상설화되는 것이죠. 오프라인 토론장은 200제곱평방미터, 그러니까 60.5평 정도 규모인데 100여 명 수용이 가능하고 1년에 10차례 정도 국민 30명에서 50명이 토론을 하는 장소로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토론은 광화문 1번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계가 되고 또 정책 반영 결과는 추후 공지된다는 거죠. 또 공공부문의 주차장이라든가 회의실, 체육관, 강당, 연수원 등의 시설도 국민에게 개방이 됩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회관 또 공공장소에 그런 회의 장소 등이 예식장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이번 시설 개방은 중앙부처 43곳, 공공기관 330곳, 공기업 398곳, 지자체 250곳 등 모두 1020곳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다음 달에 모든 공공부문을 조사해서 최대한 많은 기관이 이렇게 시설을 개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군부대, 대학에서도 지역 주민들, 인근 단체 이런 분들의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뉴스자키쇼
네 번째 소식은 진행자 칼럼입니다. 가장 지금 첨예하게 정치권에서 대립되어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은 과연 대통령과 충돌하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이 시간 뉴스자 기조를 통해서 몇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국회 개헌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이게 바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국무총리 추천제라는 표현보다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임명한다, 이렇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그런 협치의 여지가 있는 제시가 생산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혼자 당을 빼고는 일부 범여권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도는 쉽게 말하면 국회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표면상으로 보면은 지금의 대통령 사후 동의 방식을 국회의 사전 추천으로 변경해서 분권과 또 협치의 의미를 더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바로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 권한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고유 권한에 대한 충돌입니다. 현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고유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국무총리는 여야의 정치적 입김 없이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국민의 편에만 설까요? 하지만 세상과 시대는 바뀌었고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서 분권과 협치만큼 성숙한 발전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번 국민적 개헌안에 대해서 더욱더 경건해져야 하고 숙고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여야 정치인에게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야 합의의 돌파구 역할론이 각 당에 처한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유불리를 계산하는 소합병적 형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국민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소위 밥그릇 싸움인 것입니다.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모 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국회 총리 추천제는 사실상 이원 정부제 또는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총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사동의권을 뛰어넘어 헌법적 권한을 강화하려는 여러 아이디어는 결국 대통령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압도적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여권 내 의원인데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이죠. 이 같은 주장은 결코 틀리거나 헌법을 토대로 한 명분에는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헌정특위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총리를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할지 방법을 찾아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야당, 한국당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이렇게 생산적인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여론을 내놓고 있는데 야권은 이 시대의 야권이 존재하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40-50년 동안 그 통칭의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였으면 틀림없지만은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 중심제 위에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대전제입니다. 범진보 진영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얘기도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 총리 추천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시정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여권의 전향적 자세를 요청했습니다. 말로만 독재니 뭐니 하지 말고 야권 분발하시고 생산적인 의견을 여권처럼 이렇게 많이 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네요. 자, 뉴스자키쇼 지금까지 좀 무거운 내용들만 다뤘으니까 이제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종삼 시인의 어부라는 제목의 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 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돼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네. 끝연이 가슴을 뭉클하게 와닿네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사람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을 힘차게 고통스러워도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 언덕길 오늘은 김종삼 시인의 어부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 뉴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접대비 용어가 뭔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대외 업무 활동비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 업무 활동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괜찮죠? 중소기업 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법상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소기업의 50.7%가 접대비라는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35.7%가 부정적인 응답으로 나왔고 14.0%, 14% 정도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나와서 아무래도 접대비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적절하게 바꿀 단어로는 대외 업무 활동비, 대외 협력비, 그리고 교류 활동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용어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등기우편물 배달일을 원하는 날짜로 지정해서 보내고 받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때 500원만 추가로 더 내면은 원하는 배달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짜는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수령일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보내는 사람이 배달 날짜를 지정하면 받는 사람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이를 알려준다고 하네요.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받는 사람이 집에 없어서 집배원이 다시 수령지를 방문하는 일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뉴스자키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분야에 미칠 정도로 빠진 사람을 덕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덕후. 저도 어떤 일에 상당히 몰두하는 성격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들 덕후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먹지 않은 지식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 소비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앞으로 이런 덕후 소비 문화를 겨냥해서 전문 매장을 늘린다고 하네요. 사람 개인의 열정적인 몰두 성향을 마케팅 기법에 활용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을 한데 모아 판매하는 편집 매장과 달리 단일 품목 전문 매장은 한 가지 품목만을 주력으로 판매한다는 전략입니다. 청계천 같은 데 가보면 공구상가 또 가전제품 한 가지 제품만 집중적으로 판매하면서 이런데 관심이 몰두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하면서 판매량도 늘린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열정을 한 군데 쏘는 여러분 덕후가 되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뉴스프리존 뉴스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